안녕하세요. 유튜브 포토젯입니다. 오늘은 라이카의 역사, 카메라의 역사에서 가장 잘 만들었다고 평가되고 있는 라이카 M3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카메라인데요. M3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금방 끝나버릴 것 같고, 또 M3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라이카의 어떤 전 버전, 만들어진 계기, 그리고 M3 이후에 어떤 모델이 만들어졌는지 전반에 걸쳐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즉, 라이카 카메라의 어떤 생애, 라이카 카메라의 전기에 대해서 대충 얘기하고, 핵심적인 오늘의 주인공인 이 EM3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럼 먼저 이 카메라의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판을 보면 이렇게 로고가 새겨져 있고 에른스트 라이츠 GmbH가 되어 있고, 오른쪽에 보면 여기 셔터가 되어 있는데 미국식이죠. 필름 감는 와인더가 있고, 그 옆에 이제 필름 사용한 숫자가 표기되고 있죠. 앞면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렌즈를 빼고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 굉장히 볼록볼록하게 튀어나오게 되어 있죠. 이렇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멋스럽게 하려고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건 필름 감는 와인드죠. 필름을 감기 전에 여기 R을 먼저 이렇게 이쪽으로 R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걸 뺀 다음에 이렇게 필름을 감죠. 그 필름이 다 감으면 누르면 되고, 여기 화인더인데 화인더가 좀 제일 크고 그 옆에 이렇게 두 개나 있는 거는 이 거리계를 보는 거죠. 뒷면을 보면 이걸 열어야 되는데 이걸 제끼고 오픈 아웃라는 글씨가 있죠. 화살표 방향으로 돌리면 이렇게 뒷면이 나오는데, 이 그림에 보면 필름을 넣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오픈해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 스폴인데 스폴을 여기다 이제 필름을 여기다 필름을 끼운 다음에 이 그림 모양대로 이렇게 누르고 필름 놀이 여기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그림 그려진 대로만 하면 필름이 깜깜입니다. 그리고 여기 톱니바퀴 속에 필름이 나 있는 그 구멍을 여기다 끼우면 되죠. 그리고 이걸 덮고 이제 뒷뚜껑을 덮고 잠그면 됩니다. 그리고 잠근 다음에 이제 필름이 요소가 얼마짜리인지 지나고 나면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 100이다 400이다 이걸로 표시를 해 놓으면 뭐 일주일 한 달 후에도 이게 얼마가 필름이 얼마짜리가 들어가 있다 그걸 알 수가 있으니 좋죠. 역시 라이카 셔터 소리는 제가 봤을 때 15분의 1초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혼자 여행 갔을 때 인증샷 찍기 좋죠. 셀프를 누르고 필름을 감은 다음에 삼각대에 올려놓고 이제 이걸 누르고 사진을 찍고 싶은 위치에 가서 딱 서 있으면
사진을 혼자서도 인증샷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를 정착할 때는 우리가 흔히 이걸 빨간 게 있죠. 라이카 렌즈 다 빨간 게 붙는데 이거 빨간 콩 그런데 요거와 요 부분을 딱 맞춘 다음에 딱 소리 나죠. 장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라이카의 역사에 대해서는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 M3를 주인공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라이카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잘 만든 영상은 아니지만 제가 이 유튜브 채널 말고 제가 여행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는데, 그 여행 유튜브 채널을 처음에는 포토 앤 트래블, 여행과 사진을 이렇게 같이 했었거든요. 그때 라이카 카메라, 라이카의 역사, 사마천의 사기, 이런 주제와도 다른 그런 영상을 처음에는 많이 담아서 거기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은 제가 그 링크를 안내글을 해놓으면 그 링크를 보고 라이카의 역사, 레전드 오브 라이카 1편, 2편 있는데 그걸 참고로 봐주시면 좋고요. 근데 그게 영상이 너무 길어가지고 좀 짜증이 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넉넉하시고 하실 때 봐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이 영상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길어질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제 유튜브 스타일이 영상이 상당히 길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인들한테 충고도 많이 받고 또 좀 얻어먹고 그래요. 너무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한다고. 자, 어쨌거나 최대한 짧게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라이카 소형 카메라가 우리 기록상 이렇게 나타나는 건 최초의 소형 카메라는 라이카 우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좀 소형 카메라를 제작에 도전한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러나 그 수준이 조악하고 또 동호회 수준 정도로 끝났기 때문에 정말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한 소형 카메라는 바람막이였기 때문에 누구나 다 역사적으로 최초의 소형 카메라는 라이카에서 만든 우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진 왼쪽에 보면 이렇게 장갑을 끼고 들고 있는 게 이게 우로인데, 이 1913년도에 오스카 바라나기 만들었죠. 이것을 처음에는 만들 때 이름 릴리푸트였는데 얼마 안 가서 이름을 우로, 독일 말로 최초, 기원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분들 자꾸 UR 크는데 UR은 영어식으로 하는 UR이 맞는데 이건 이제 독일에서 만든 카메라이기 때문에 독일식으로 불러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로, 최초의 소형 카메라 1913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두 대를 만들었어요. 두 대를 만들어서 하나는 오스카 바라나기 사용하고 하나는 그 라이카사의 경영자인 그 라이츠 2세가 에게 줘가지고 라이츠 2세가 뉴욕 출장 갈 때 이렇게 좀 찍고 그랬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뉴욕 출장 가서 찍은 사진들도 인터넷에 있고 그렇습니다. 오스카 바라나기 이걸 13년도에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 독일의 그때 베틸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테스트도 하고 또 좀 보완할 사람도 찾고 그랬는 것 같아요. 그때 이 유명한 사진 있죠. 아이젠 마르크트라는 거리에서 찍은 그 흑백 사진, 1914년도 사진부터 그 베틸라 지역에 그 홍수가 많이 났더라고. 그때 그 홍수가 났을 때 찍은 사진, 그런 걸 보면 상당히 좀 선이 굵고 찐득하면서
초석백 사진 좋더라고요. 이제 이 카메라를 쭉 가다가 이제 독일이 1918년도에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죠. 1차 세계대전이 벌어져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전선으로 많이 징집이 되었고, 오스카 바르낙은 또 환자 천식이 있어가지고 좀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징집에서 제외되고, 그래서 검은 숲에 가서 좀 더 카메라를 개선했다. 이거 뭐 제가 예전에 영상 만들 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바르낙은 이렇게 계속 사진을 찍으면서 개선 보완했는데, 이분이 뭐 땅으로만 찍어 다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독일의 유명한 그 제플린 백작, 그 제플린 중장이죠. 그분이 만든 비행선을 타고 항공 사진을 또 찍고, 그래서 많이 이게 좀 보완을 했고 검증을 많이 했더라고요. 철저하죠, 독일 사람들이. 독일 그 엔지니어들은 뭐 하나 만들어도 대충 만드는 건 없어요. 아주 그냥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 세심하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 1918년도에 이제 독일이 패전하면서 끝났죠. 그래서 베르사유 조약을 맺고 해서 독일 경제가 뭐 배상금 무너지고 독일 경제가 엉망이 되었죠. 그래서 1918년도 이후부터 20년대가 상당히 독일이 경제가 안 좋았던 그런 시절이죠. 그래서 이 경제적 상황을 봤을 때 이 우로가 이제 더 이상 카메라로 발전하지 못하고 사장될 뻔한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 또 역사의 운명이라는 게 또 되려면 되는 거죠. 어쨌든 독일에서 1923년에 드디어 라이카사에서 이거를 뭡니까?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어요.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우리가 이런 자동차라든가 어떤 카메라라든가 이런 거는 한 번 공장에 어떤 세팅을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금융도 만들어야 되고 모든 그 설계도에 맞춰가지고 생산 라인을 까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이 물건을 완벽하게 다 해놓고 생산 라인을 깔아야 되죠. 이거 할 때마다 바뀌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좀 공산품들은 대형 생산이 들어가기 전에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한 번 더 검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는데 1923년에서 24년에 거쳐서 몇 개를 만들었냐면 31개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떤 인터넷에 보면 25개를 만들었다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프로토타입의 번호가 100번부터 130번까지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31대를 만들었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프로토타입이 요즘에 그 수집가들에게 의해서 많이 수집되고 있는데 2000년 초반 때부터 그게 이제 경매 시장에 거래가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20억, 50억 이렇게 거래되다가 최근인 2022년도죠. 그때 6월달쯤에 포토피아 옥션이라는 그런 경매 사이트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프로토타입 넘버, 시리얼 넘버가 105번이라는 게 그게 얼마에 약설되냐면 하나로 우리 돈으로 약 194억 원 정도에 낙찰이 되더라고요. 정말 뭐 입이 쩍 벌어질 놀라움이죠. 그래서 이제 프로토타입이 완성이 돼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출시를 하려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1924년이에요. 1924년에 독일 경영진 사이에서 상당히 좀 악유가 있었나 봐요.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데 생산 라인을 깔아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회사가 굉장히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그 당시에 대부분의 공장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실업자가 길거리에 넘치고 독일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던 시절에 새로운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은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상당히 모험적이지요. 그래서 경영자들이 상당히 반대를 했고,
그래서 뭐 사장 될 뻔했는데 라이카의 어떤 역사에서 꼭 짚고 넘어가는 이야기가 있죠. 3시간 반의 회의, 2024년도에 이루어진 그 3시간 반의 회의에서 라이처 2세, 이렇게 라이처 1세는 1920년도쯤에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24년도에 최고 경영자가 되었죠. 그 라이처 2세가 딱 가르마를 타버리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스카 바른이 만든 이 바르나 카메라를 생산하고 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죠. 그래서 3시간 반의 회의 끝에 결론은 생산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부터 24년도부터 이제 대량으로 이제 들어가죠. 대량 해봐야 뭐 그 당시에 생산 체계로서는 뭐 대량이라 해봐야 몇 대는 안 되죠. 그때부터 생산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고, 이게 이제 선을 보인 거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최초로 사람들에게 이제 선을 보여야 될 거예요. 그거는 언제 보였냐면 그 이듬해 1925년도 일이 또 되려니까 잘 돼요. 그때 세계 박람회가 독일에서 열렸죠. 라이프치히라는 도시에서 열렸는데 1925년도 한 3월인가 그쯤에 라이프치히에서 세계 박람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이제 첫 출품을 했죠. 사진 이 상단에 보면 흑백으로 이게 이제 출품한 사진이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이게 라이프치히 박람회 출품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게 좀 신비감은 줬어요. 세상에 이런 게 있는가? 놀랍도록 경외심은 주고 아주 호기심은 주고라고 인기는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 회의감이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에이 설마 뭐 저기 뭐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당시에 카메라들은 커가지고 이렇게 보자기 뒤집어 쓰고 뭐 조수하고 한 서너 명씩 사진 찍으려면 한 3명, 4명 붙어가지고 들어옮기고 이렇게 해서 찍는 사진기가 있었기에 이런 뭐 카메라가 나와가지고 사진을 찍는다니까 이게 뭐 믿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뭐 에이 뭐 저게 뭐 사진 되겠나 뭐 모양만 좋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러나 그 호기심과 신선함은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어쨌든 첫 선보러 가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출품할 때 이제 그 이름이 라이카가 됐죠. 처음에 이걸 만들었을 때 이름은 바르낙이었는데 오스카 바르낙 이름을 따서 바르낙이었는데 바르낙이라 하면 뭐 독일의 그 뭐야 라이카 사람들은 알지 뭐 그 라이카 회사 사람 말고는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상품이라는 거는 좀 이렇게 브랜드 이름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각인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이름을 아마 지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이카, 라이츠, 라이츠사의 그 LEI를 따고 카메라 약자 C에 있다니까 라이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라이카가 됐다. 그래서 1925년부터 이제 C판에 들어가지고 아까 C판에 들어간 첫 시리얼 넘버가 131번. 그 전에는 이제 프로토타입이죠. 그 프로토타입을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영 시리즈라고 불러요. 그 독일 말로는 룰이죠. NULL, 룰 시리즈라고 하고, 뭐 우리말로 하면 영 시리즈, 영어로 하면 제로 시리즈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 영 시리즈 다음에 이제 최초로 판매된 게 넘버 131번. 근데 1925년도에 몇 대가 만들었냐면 800대, 26, 27, 28 계속 이렇게 이제 한 해마다 거의 더블로 늘어나요. 그럼 26년에는 800대 2배니까 한 1600 몇 대. 그 다음에 27년에는 3200 몇 대. 그 다음에 28년에 뭐 7000 몇 대. 이런 식으로 더블로 늘어난다고요. 그러니까 그 더블로 생산이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팔려 나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금방 이게 이제 인기가 좋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뭐 처음에는 좀 이상했는데 쓰던 사람들이 좋다 하니까 또 많이 팔려 나갔죠. 그것도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이렇게
자동화가 안 되니까 사람이 일일이 다 깎고 조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만큼은 속도가 안 나죠. 그래도 1년에 뭐 한 8천, 7천 대 만들었다는 건 대단한 거죠. 저 PPT 왼쪽 하단에 보면 음, 이게 라이카 1, 라이카 2, 라이카 3 이렇게 써놨는데 이 바르나이라는 이 모델이 100% 정확한지 아니지 한지는 모르지만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이 모델이 15종류의 모델이 나왔다더라고요. 인텔에 아무리 잡아도 한 12, 3개밖에 안 되는데 일단은 기록상으로 15종류의 모델이 있었다. 그래서 그 모델 15종류를 뭐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죠. 뭐 박사 논문 쓰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제가 이거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 엑스트라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알아야 될 몇 개 모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헷갈리냐면 라이카 1, 라이카 2, 라이카 3라고 모델을 정해버리면 상당히 외우기가 좋은데 이게 라이카 1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모델 A, C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집 이름 따로 있고 학교 이름 따로 있고 예전에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모델 라이카 1 다음에는 또 모델 스탠다드가 있고 그건 또 뭐 모델 뭐라더라 2라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모델 2가 나오죠. 이게 이제 모델 2인데 모델 2부터는 조금 먼저 자세히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그 모델 2 여기 1932년도에 나온 건데 1932년도는 상당히 라이카 매니아들은 좀 기억을 잘 해야 될 그런 연도죠. 왜냐하면 32년도 전에는 이 어떤 스크루 마운트라든가 시리얼 남바라든가 이런 게 우왕좌왕은 했더라고요. 어떤 표준적인 정립이 안 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중구난방으로. 그래서 이제 1932년도에 딱 이제 어느 정도 숨을 돌리고 딱 정리해서 그때부터 이제 좀 획일화가 되어 가는 거죠. 관리를 정확히 한다는 그런 뜻이죠. 요 2D가 생기기 전에 32년 이전에 만들어진 모델들이 셔터 속도가 20분의 1초에서 500분의 1초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저속 셔터가 없죠. 그러니까 20분의 1초 그 이하로는 못 찍는 거예요, 사진은. 다만 벌번은 됐죠. 벌번은 돼가지고 대충 감잡아 툭 넣으면 되죠. 이렇게 벌번 툭 이래 그래가지고 저거 고속도로 참 고속 셔터 1000분의 1초를 못 찍었죠. 또 그 전에는 어떻게 찍었냐면 요거 2D 전의 모델들은 위에 이 화각밖에 못 보는 거예요. 화각을 보게 이렇게 50mm 보게 해놓으면 그러면 초점을 어쩌 맞으냐? 초점을 못 맞추는 거예요. 초점은 그냥 우리 목측식으로 맞추는데 이게 여기 이렇게 뭐를 스탠드 같은 걸 붙여요. 이만큼 올라오는 걸 붙여가지고 스타프를 붙여서 이게 우리가 이제 뭐 도로공사하는데 보면 청량하시는 분들 스타프 씌워놓고 막 이렇게 청량하잖아요. 그런 그 청량의 원리를 이용해서 스타프의 문금을 보고 내가 찍고자 하는 저기가 한 2m 되겠네. 그래가지고 목축 2m 정도 주고 이렇게 찍죠.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목측식 카메라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M3 이것처럼 이렇게 이중합치 이렇게 틀렸다가 초점이 맞으면 이렇게 딱 하나가 되잖아요. 이걸 이제 이중합치라는데 이 이중합치가 되는 이 레인지 파인더가 만들어진 거는 여기서 이제 최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32년 이 카메라가 2D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카메라다. 레인지 파인더가 처음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요거도 보면 이제 여기 중간에가 레인지 파인더고 요 중간에가 레인지 파인더고 요 옆에 요거 구멍 2개는 이제 앞에 찍고자 한 사물이 들어오죠. 요 내가 눈으로 보는 거 요거 이제 요거의 그 위상 차이를 가지고 이제 거리를 계산내는 거죠.
그래서 2D 카메라로 넘어오면서 상당히 진보를 이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잠깐 또 뭐 하나 빼트려 먹었네. 그리고 이 2D 카메라에 또 기억해야 될 중요한 거 하나가 여기 보면 이렇게 라이카라는 이렇게 필기체로 흐릿한 글씨가 있죠. 요즘도 요걸 로고로 사용하고 있죠. 요 라이카라는 그 회사의 브랜드를, 이 물건의 브랜드를 상판에 최초로 각인을 했습니다. 그럼 그 전에 카메라는 라이카가 없느냐? 없어요. 뭐가 있냐면 에른스트 라이처 DRP라고만 적혀 있어요. 에른스트 라이처가 회사 이름이잖아요. 에른스트 라이처 DRP, 독일의 그 어떤 의장 상품, 의장 등록하는 거죠. 그래서 에른스트 라이처 DRP만 적혀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라이카라는 걸 상판에 박아버렸죠. 각인을 해봤죠. 이게 뭐 그 당시에 은사라는 말이 있고 나비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백금이다라는 사람도 있고, 이게 저도 이게 성분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게 라이카 매니아 사이에 요 글씨 종류가 또 한때 뜨거운 감자였어요. 뭐 은잎사다, 백금이다, 나비다. 이거 뭐 국과수에 몇 개 가지고 성분 분석 안 해본 뭐 알 수 없겠죠. 또 동호회 이런 데 가면 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재미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가십이라고 하죠. 그런 말도 좀 하고 해야 뭐 동호회 재미가 있지, 뭐 늘 뭐 사진 이야기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델이 복잡해요. 그러면 이제 이 모델은 D 모델이고 라이카로 분류하면 라이카 2예요. 그래서 그러면 라이카 2라고 부르든가 모델 D라고 부르는 게 맞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합해가지고 2D 그래요. 뭐 부르는 사람 마음이죠. 나도 이거 2D라 그래, 2D. 이 모델 한 15개 된다는데 그걸 다 사모을 수는 없고, 뭐 수집하는 사람들 다 사모으지만 제 같은 경우는 다 사모을 수는 없고 한 개만 사자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2D가 제일 좋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거만 썼어요. 보통 이거 모으는 사람들은 그 라이카 1, 그 앞에 이게 스탑 올리는 걸 1하고 2D하고 그 다음에 3G라고 있어요. 3G, 3F. 저거에 한 이 네 가지 모델을 많이 수집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2D가 끝나면 이제 3가 나와야 되겠죠. 3가 나오면서 라이카 3 모델이 나오면서 이제 하나 요거 기억해야 될 거는 저속 셔터를 만들었다. 요 보면 이제 요 똘방한 걸 요 하나 붙여요. 똘방한 걸 하나 붙여가지고 요거 이제 20분의 1초 미만은 이제 요걸로 돌려서 맞추죠. 그래서 저속 속도가 가능했다. 그러면 저속 속도만 가능하면 고속 속도에 대한 또 민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3A라는 그 이후의 모델 3A에서는 또 고속 속도 1000분의 1초까지 만든 거예요. 그러면 3A까지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야 돼요? 3B가 나와야 돼. 또 3B는 없더라고. 3C가, 잠깐만 보고 이야기하자. 3B가 있네. 3B가 있고 3C가 있고 3D가 없어요. 3C에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3F, 그 다음에 3F 다음에 G죠. 3G. 3G가 발언하게 끝이죠. 근데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우리가 이 발언하기 모델 후속에 이제 이 M3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대부분이 발언하기 끝나고 이 생산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진 않죠. 이 3G의 이 발언하기 마지막 그 끝은 3G인데 그거는 M3가 만들어지고 3년인가 있다가 다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꼭 순서대로 이렇게 물려가는 건 아니죠. 이 자동차라든가 카메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어떤 제품이 나오면 다시 신제품이 나오면 그게 끝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산 기간이 이렇게 중첩이 돼요. 끝나도 새로운 모델이 나와도 그 전에 모델도 계속 같이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현대자동차를 보면 예전에 우리 뭐 대학교 다닐 때인가 그때 뭐 소나타인가 그때 유명했죠. 뭐 그
소나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그랜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또 뭐더라? 뭐 제네시스인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소나타가 나오고 그 이후에 그랜저가 나와도 소나타를 또 계속 만들고 이렇게 같이 만들어 가면서 또 그랜저가 나가면서 또 그 위에 제네시스 나오면 또 그랜저도 같이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전 버전이 바로바로 없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델 1이 나오고 또 모델 2가 나오도록 계속 같이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모델 F가 1950년에서 57년까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요 F가 만들어진 거는 어차피 M3보다 먼저지만은 G 모델은 M3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다시 만들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 모델이 하나씩 만들어질 때마다 이 하나씩 좋은 점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2D를 만들면서 레인지 파인더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3 모델이 나오면서 저속 속도, 3A가 나오면서 고속 속도, 그 다음에 3F가 나오면서 셀프 타이머, 이렇게 하나씩 가다가 이렇게 좀 발전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바른하게서 쭉 20년 가까이 이렇게 진화되어 온 그거를 여기다가 딱 이제 다 녹여 넣는 거예요. 다 녹여 넣고 그 위에 또 몇 개의 좋은 점을 집어넣어서 이 M3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M3는 RF 카메라에서 가장 완벽한 카메라, 가장 잘 만든 카메라, 더 이상 뭐를 개선할 게 없는 카메라, 정점이죠. 최고의 완성품, 절정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해도 절대 과언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볼게. 이것도 잠깐 옆으로 좀 본론에서 빠져나가는 이야기인데, 제가 뭐 직장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뭐 또 서울 와서 직장 다니고 할 때 이제 직장에서 선배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청년 출세가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욕심이 많잖아요. 뭐 나도 22살에 뭐 사법시험 뭐 사법고시 돼가지고 출세 좀 해야지 술 먹을 때마다 누가 우리 친구들 맨날 그런 이야기도 하고 젊을 때 출세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부모님들도 그런 게 맞다고 생각했고, 능력이 안 돼서 못 했지만은, 그 당시에는, 젊을 때 출세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죠. 우리 세대는. 없이 살다 보니까 좀 출세욕이 좀 지금 세대보다는 좀 세었어요. 출세욕 있다고 출세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서울에 와서 이게 살면서 세상 넉넉하지 않다는 걸 이렇게 배워가 살면서 뭐를 느끼냐면, 자연의 법칙대로 사는 게 좋다. 너무 출세를 빨리 하는 게 좋지 않다. 청년 출세가 좋지 않다. 출세도 적당히 나이가 먹고 한 50, 60대가 하는 거지, 20, 30대 별을 3개씩 4개씩 달고 20, 30대 장관되고 그런, 너무 그렇게 급성장하는 건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사람에 따라 그런 생각은 다를 수가 있죠. 저는 이제 살아가면서 너무 젊은 시절에 인생에서 빨리 정점을 찍으면 건 좋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건 능력이 없어 못해서 그런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시대에 맞게 사는 게 제일 좋다, 남들처럼 사는 게 제일 좋다, 이런 이 생각을 나이를 먹으니까 더 확실해지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라이카는 M3는 1954년에 만들어졌죠. 1954년에서 몇 년도까지, 66년도, 약 12년에 걸쳐 이게 22만 6천여 대,
엄청나게 성공한 작품이 좀 많이 만들어졌죠. 한 개 모델이 22만 6천여 대를 만들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2D도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이게 한 5만, 이 모델이 한 5만 대 정도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공하고 잘 만들었는지는 그 소비자가 인정해주고 그 생산했는 대수가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이 파인데 이거의 장점이 뭐냐? 크게 이 장점은 제가 또 칸 배터를 좀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뭐야 바른하게 개선된 거, 이게 바른하게 되면서 살아온 거, 그거를 다 보완시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특별하게 들어가는 거는 M3가 바른하게 들어있는 모든 진화된 걸 다 녹여 넣고 거기다 추가로 넣은 게 뭐냐면 이 화인다 굉장히 크죠. 이 보면 감직하게 엄청 잘 보입니다. 깨끗하고 엄청 밝고 크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화인더와 화각이 따로 보는 게 아니고 일체화, 요 파인더를 보므로써 화각까지 같이 보는 거죠. 이거는 그게 없어요. 이거는 화인더 따로 보고 또 화각은 화각들 옆에 걸 또 보고 찍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데, 요거는 파인더와 초점을 한꺼번에 본다. 요 파인더로. 화각. 그 전에, 하나를 보는 거죠. 아니, 나 좀 말이 헷갈리네. 두 번째, 획기적인 거는, 저 뭡니까? 이렇게 생긴 걸 바이오넷 마운트라고 하거든요. 최초의 바이오넷 마운트를 여기서 M3에서 만든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요거는 바이오넷 마운트는 요거 요 빨간 점을 요 딱 넣어가지고 딸칵하면 렌즈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누르고 렌즈를 빼고 렌즈 맞춰서 이 엄청 렌즈 갈기가 편하죠. 근데 그 전에 이게 생기기 전에 모든 마운트는 스크루 마운트라고 이거를 이 나사가 돌리듯이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거 몇 바퀴 돌려야 되는지는 모르고 계속 돌려요. 돌리다 보면 풀려요. 그래가 다시 또 계속 또 나사 돌리듯이 이빨이 돌려가 꽉 조여야 또 초점이 맞죠. 이렇게 렌즈를 갈아 끼얹는 것을 이 바이오넷 마운트로 바꿨다. 또 이제 이게 두 가지가 핵심이죠. 그 다음에 필름 감는 거. 이걸 와인딩이라 하죠. 이렇게 감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 전에는 이 돌리는 거 있다, 이거. 이걸 계속 돌려야 돼요. 이걸 노브라고. 이걸 우리가 로봇이다. 이건 와인더다. 이건 이렇게 돌리는 걸 노브식이다. 이라거든요. 한참 돌려야 돼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요 뒷뚜껑만 열어가지고 필름을 가는데, 필름이 잘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이거 필름 갈 때 애를 먹거든요. 이 바른하게 필름 갈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이 M3는 이 뒷뚜껑을 열고 이거를 이렇게 제껴버린단 말이에요. 이 오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름을 넣으면서 이렇게 손으로 눌러주고 필름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요걸 이렇게 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도 안전한 거예요. 왜? 내가 필름이 확실히 넣었기 때문에 사진만, 이제 이것만 찍으면 무조건 사진 찍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찍으면서도 막 불안해. 아이씨, 필름이 막 엉키고 헛돌면 어떡하나. 왜냐하면 제대로 넣었으면 잘 찍히겠지만 잘못 넣었으면 실컷 찍고 나도 헛방이잖아요. 막 불안한 거야. 그래서, 라이카 M3에서 바른하게 오면서까지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조금의 좀 미흡한 점을, 만족스럽지 못한 점을 여기다 완전히 다 개선을 한 거예요. 진화를 시켜버렸죠. 더 이상 진화할 게 없어요. 딱 하나 더 이상 진화할 게 있다면 뭐냐면 노출계. 노출계를 안에 못 넣고 이렇게
위에 이렇게 얹어가 쓰는 노출계죠. 그 당시에 이제 이 보면 노출계가 위에 얹어서 쓰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기 막 상판이 기스 막 나요. 그래서 노출계 있는 사람들도 있으면서도 여기 몬스에 아까워가지고 여기 막 상판 기스 엄청 나면은 이 중고값이 팍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노출계를 끼워가지고 쓰는 뭐 사람들 사진은 봤는데 이거 직접적으로 끼워가 쓰는 사람은 내가 못 봤어요. 왜냐하면 있어도 끼우지를 안 해요. 기스 난다고. 어떤 그 하나가 좀 아쉽죠. 라이카 이 카메라가 조금 전에 제가 뭐 말씀드렸듯이 이 정점을 찍어버렸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시절에 정점을 찍어버리면 왜 안 좋냐면 너무 일찍 정점을 찍는 것이 왜 안 좋냐면 정점을 찍었다는 그 말 자체가 정점이라잖아요. 제일 꼭지점이란 말이잖아요. 그럼 꼭지점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밑에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급하게 내려가느냐, 좀 경사가 완만하게 내려가느냐 보이지. 발전은 더 이상 없고 앞으로 남은 인생은 계속 이제 정점을 찍었다는 건 남은 인생은 계속 더 이거보다 나쁘게 살아간다. 이게 정점을 빨리 찍으면 안 좋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1954년도부터 아까 6년도까지 정점을 찍어버리니까 그 이후에는 발전을 할 게 없고 계속 이렇게 내리막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리막길을 갔냐? 중간은 유지해야지. 수평을 유지하면 되지 않냐?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이 라이카가 이 54년에 만들어졌는데 54년부터 우리나라 그 유교 전쟁 끝나고 54년도 휴전 협정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보통 개도국들이 다 경제가 안 좋아져요. 미국이나 유럽이 조금 살만했고 뭐 54년도에 다 못 살았죠. 남미도 그렇고. 근데 그 시절에 우리나라 우리 인터넷 동호회, 사진 동호회에서 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에 이렇게 글을 보면 54년도에 서울이 요만했잖아요. 지금은 뭐 이 서울시가 엄청 큰데 그전에는 사대문 안에 뭐 종로 요쪽에 서대문 중구 요거만 서울이고 저 은평 도봉 다 경기도였죠. 그리고 강남 이남은 뭐 배추밭 뻥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다 경기도였죠. 서울이 저 종로를 중심으로 조금만 했다고요. 거기에 이제 부자 동네가 그 뭐 삼청동, 가회동, 회화동 요가 좀 그 당시에 서울에서는 좀 부자 동네였다고 하더라고. 그게 있는 좋은 기와집 한 채가 이거하고 막 먹었다는 거예요, 돈이. 이 기와집 한 채 값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리 좋은 카메라라도 이게 시장이 적죠. 없다기보다 시장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근데 이제 1954년을 거치면서 한국전쟁 끝나고 일본이 경제가 막 성장하면서 일본도 이제 2차 대전 패전 후에 어려웠는데 한국전쟁 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면서 경제가 확 성장하면서 일본이 카메라 시장에 엄청난 발전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RF 카메라도 니콘에서 만들었죠. 근데 RF 카메라는 워낙 라이카가 독보적이니까 독일을 죽어도 못 따라간다. 그래서 이제 SLR 카메라 방향을 튼 거예요. SLR 카메라 방향을 틀어가지고 일본이 세계 카메라 시장을 막 점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독일이 불안하죠. 왜냐면 일본이 성장하기 전까지도 카메라 시장은 거의 뭐 독일이 최고였고 전 세계 시장을 주름잡았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 너무 성장을 하니까 위기를 느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사용자층을 넓혀야 되잖아요. 사용자층을 넓히려면 어떻게 해요? 이 가격이 다운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격이 다운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좀 보고파시게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제 이게 조금 뭐 부품을 좀 약한 거 쓴다든가 조금 못한 거 쓴다든가 어떻든 이거를 간소해서 이거보다 좀 가격을 다운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 사람에 따라 다른데 저는 M3부터 M8, M7이 이제 기계식 끝이죠. M8부터는 디지털이죠. 그러니까 이 기계식 카메라가 M3부터 M7까지는 계속 그 원가 절감으로 갔다. 발전해 간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내리막으로 갔다. 저는 이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중간중간에 기능을 파인다를 좀 이렇게 개선시킨 건 있어요.
그리고 노출계 집어넣은 게 있고, 어쨌든 간에 이 만듦새는 전부 다 후퇴를 했다. 그래서 저는 남들이 뭐 의견이 다른데 저는 라이카 M 시리즈에서는 M3가 최고고, 그 이후의 버전은 뭐 별 관심 없고, 저는 뭐 써보지도 않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요 버전 M3 다음에 이제 후속 버전이 뭐냐면 M2거든요. M2도 마찬가지로 M3를 간략했는데, 그래도 M2의 매니아는 많아요. 왜 그러냐면 M2는 M3가 요거 갖지 못한 장점이 하나 있어요. 원가 절감하면서 장점을 하나씩 넣어줘야 또 이게 매니아가 사용자가 생기잖아요. 그게 뭐냐면 M2는 화인더가 35mm 화인더를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화인더가 50mm 화인더를 쓰게 돼 있죠. 그러니까 50mm 화인더고, M2는 이거를 간소화하면서 화인더만 35mm 화인더를 집어넣은 거죠. 근데 여기 그게 상당한 장점이라 할 수 있어요. 그게 왜 장점이냐면, 우리가 사진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갑론을 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표준 렌즈가 과연 몇 미리를 표준 렌즈를 하느냐. 뭐 사진책이나 이런 데 보면 뭐 대부분이 50mm를 표준 렌즈를 한다고 하죠. 근데 사진을 좀 오래 찍어본 사람들은 50mm가 표준 렌즈가 아니다. 50mm는 중망원에 가깝다. 좀 답답하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50mm라고 하면 이게 46도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47도에 가까운데 46점 몇 도인데, 이게 인간의 눈이 이렇게 눈에 힘을 안 주고 부드럽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게 46도다. 그래서 표준 그 화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답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그러면 몇 도가 좋냐? 그 35mm. 있죠. 35mm. 35mm는 이게 64도죠. 그래서 오히려 여기 사진 찍는 사람 보면 35mm 렌즈를 여기다 쫙 붙박이를 끼워 댕기는 사람이 많아요. 35mm를 거의 표준으로 쓰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요. 그건 어떤 개인의 어떤 취향이니까 어느 게 맞다고 말을 하기보다는 35를 표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이카 M3를 조금 간소화하면서 화인들을 M3로 깔아준 게 M2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인기가 좋다. 이거 같은 경우는 M3를 35mm 찍으려면 이런 거 끼워야 되거든요. 이 35mm 바인드, 또 이게 또 굵다고요. 묵직하게. 이거 색이 좀 검은색인데, 뭐 실버를 껴야 되지. 이걸로 초점 조정하고, 초점 맞추고, 이걸로 초점 맞추고, 또 이걸로 화각을 봐야 돼요. 근데 이렇게 찍죠. 그게 불편하잖아요. 그 RF 카메라의 단점이죠. RF 카메라는 뭐 24mm, 21mm, 뭐 렌즈마다 다 이거를 파인더를 깔아 껴야 되잖아요. 근데 SLR 카메라는 렌즈 보는 대로 바로 뜨니까 그런 건 없죠. 그 대신 또 SLR 카메라는 부피가 크고 거울이 덜컥덜컥 거려야 되고 또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요즘은 SLR 카메라가 유행하지만 최초에는 이 RF 카메라가 카메라의 정석이었죠. 자, 그러면 M3, 이것도 그러면 계속 이거 하나로만 나왔느냐? 그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심심하잖아요. 12년 동안 똑같은 걸로 계속 만들면, 12년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 똑같은 걸로 만든 이 M7이 2000년도까지 이게 2002년도까지 기계식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M3만 66년도까지 만들고, 그 이후에 뭐 계속 M4, M5, M6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가면서 조금씩 바뀌는데, 이 M3 요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12년 동안에 똑같이 만들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M3가 12년 동안에 어떤 발전이 있느냐, 초기 버전과 중기 버전으로 나뉘어져요. 그 초기와 중기의 차이점이 뭐냐면 두 가지, 크게는
두세 가지로 나눠주는데, 큰 차이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필름 감을 때 제가 두 분을 감죠. 이렇게 두 분을 감아야 셔터가 눌러지죠. 이걸 우리가 이제 더블 스트로크라 그러죠. 그리고 요거는 초기 버전이고, 이거는 이제 또 후기 버전이잖아요. 후기 버전은 한 번에 쭉 감으면 이렇게 한 번에 쭉 감았습니다. 이게 이제 후기 버전이죠. 그러면 초기에 왜 이게 또 두 번에 나눠 감느냐, 한 번에 안 감고, 그건 또 이게 우리 소비자를 배려한 라이카의 세심한 배려심이죠. 이게 만들어질 당시에, 물론 그 전에도 그렇고, 이게 필름 만드는 기술이, 그렇게 지금부터는 못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필름이 자꾸 중간에 떨어지나 봐요. 이렇게 세 개 감으면. 그때 필름 감을 때 세 개 감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살살 감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한 번에 감지 말고 필름 한 롤, 한 컷 감을 때 싹싹 두 번 나눠서 감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배려해 주는 게 이거고. 근데 그러면 이거는 왜 한 번에 감느냐? 이거 만들어질 때 이제 후기로 갈수록 또 필름 만드는 기술이 좋아지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한 번에 확 감아도 필름이 안 끊기니까 한 번에 감게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차이점이 뭐냐면 이제 셔터 속도인데, 셔터 속도 요건데, 여기 뭐 사진 하시는 분 다 알잖아요. 유럽식과 미국식이 있다는 거. 초기에는 유럽식이죠. 셔터 속도가 유럽식이면 다 옛날 버전이에요. 다, 이거 라이카뿐 아니라 모든 카메라가. 그리고 어느 정도 셔터 속도가 미국식으로 되어 있으면 다 좀 늦게 만들어진 카메라들 있죠. 미국식 뭐고 유럽식이 뭐냐?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우리가 사진 처음 배울 때, 교과서 정석 있잖아요. 조르기에 5.6에 125분의 1초. 늘 그러잖아요. 모르면은, 햇빛 보통 나오고 하면 조르기에 5.6에 125분의 1초 놓고 찍으면 흔들리지도 않고 좋다. 이 정석인데, 125분의 1을 기준으로, 더블로 가는 거죠. 125, 250, 500. 그럼 125를 반 나누면 60, 30, 15 이렇게 가는 게 이제 미국식이고, 유럽식은 100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100분의 1초죠. 그 100의 더블은 100초, 100분의 1초, 200분의 1초, 400분의 1초. 그 다음에 100의 반이 50이잖아요. 100분의 1초, 50분의 1초, 25분의 1초, 10분의 1초, 5분의 1초 이래 가는 게 이제 유럽식이죠. 그거 다 비슷비슷한데 그렇게 똑같은 걸 헷갈리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 큰는 그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억지로 또 전기와 후기의 차이점을 하나 찾는다면, 억지로 찾다 보면 이제 요 스트랩 고리가 있는데 요게 좀 달라요. 전기하고 후기. 요거는 보면 요 원형이잖아요.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후기 버전은, 이 초기 버전은 원형이 아니고 이렇게 밑에 내려와 있잖아요. 이거를 사람들이 도구이어다 이라더라고. 그 도구이어가 강아지 귀라는 뜻이잖아요. 진짜 강아지 귀처럼 생긴지 모르겠는데, 크게 초기 버전과 후기 버전의 차이점을 이 세 가지로 보통 많이 분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제가 얘기를 안 했네. M3 이름부터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가 M3를 왜 M이라 그랬냐? M3 우리가 M 시리즈라는데, 그럼 M의 의미가 뭐냐? 이것도 이제 사진 하시는 분들도 이제 이게 가실 거예요. 이것도 또 감론을박이 있어요. 이게 또 M의 의미가 뭐냐? 그것도 이제 세 가지 설이 있어요.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설. 첫 번째 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떠드는 이제 위키피디아인가? 거기도 보면 일설을 써놨어요. 좀 뜻이 뭐냐? 이게 메조쭈아 이랬거든. 메조쭈 독일말로 메조쭈어인데, 이 메츠라는 게 뭐냐면 측정하다, 청량하다, 재다 이런 게 메츠고, 쭈어는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놈자자고 기계로 따지면 기계죠. 이렇게 청량하는 기계, 뭐 청량하는 사람 이런 의미죠. 메조주어가. 그러다 보면 이 카메라에서 메조주어가 뭐예요? 이게 아까 레인지 파인더 있잖아요. 레인지 파인더는 화각과 이 초점을 같이 이렇게 맞춰버리잖아요. 그게 레인지 파인더가 청량하는 자가 레인지 파인더가 메조주어다. 그래서 메조주어의 독일말 메조주어의 약자가 M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대부분 인터넷에 보면 그렇게 써놨어요. 위키피디아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이설, 삼설인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설을 주장을 해요. 저는 그 뭐냐면 이설은 뭐냐, 이제 PPT 왼쪽에 보시면 제가 적어놨죠. 모아스리 세 가지의 더 발전된 세 가지가 있다. 이게 그럼 세 가지가 뭐냐? rapid, reliable, convenient. 더 빠르게, 더 편안하게, 더 빠르게, 더 안전하게, 더 편리하게. 요거에 그래서 더 좋은 세 가지 이래가지고 M3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세 가지 프레임이다.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세 가지 프레임이 뭔 말이냐면 이 50mm 화각인데 옆에 요거를 살짝 누르면 그 안에 쪼만한 박스가 나타나요. 여기 90mm 렌즈를 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함도 그 안에 하나가 더 있어요. 135mm 135것도 거의 망원이잖아요. 그 눈에 비치도 안 해요. 폼만 만들었는데 사용할 수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프레임 안에 세 가지 프레임, 이 프레임, 세 가지 프레임을 쓸 수 있다. 그래서, M3다 이렇게 막 하는 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아까 두 번째 이설을 주장을 맞다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어떤 시리즈를 만들려고 이렇게 하면, 보통, 우리가, 법은 없지만은,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만들어요. 1, 2, 3, 4, 5, 6 이렇게 대부분이 가는 게 정석이에요. 그러면 M1 나오고 M2, M3, M4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갑자기 M3부터 툭 튀어나온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갑툭튀라고 하죠. 그 M3가 나오고 그 다음에 M2가 나오고 M1이 나오고 M4, M5, M6 이때부터는 수준 쭉 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럼 왜 M3부터 나왔느냐. 아까 이야기했지. 몇째 레인지 파인더로는 M은 설명되는데 3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M은 몇째 주어니까 M이 세 가지 3이 뭐 의미 있냐 이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골라 잡아서 3을 썼느냐. 그러니까 그게 3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몇째 주어가 단어는 이해되지만. 그러면 정확히 M이 나올 때 3을 강조했다는 거는 3에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뭐와 세 가지, 더 좋은 세 가지라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인생이 그렇잖아요. 정답이 없다고. 내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우리 선배가 맨날 그랬어요. 나이를 먹으니까 그때는 젊을 때는 농담으로 들었는데 예전에 뭐 지방 출장 가면 뭐 여간방에 같이 자면서 출장 가서 지방 가서 그냥 소주 한잔 마시면서 담배 뭐 밤새도록 담배 피면서 뭐 쓸데없는 이야기 하죠. 그때 우리 저보다 한참 우리 선배님들이 저한테 해준 게 인생이 세 가지가 없다 그래요. 자, 첫째 뭐가 없느냐? 인생엔 정답이 없어요. 두 번째, 인생엔 공짜가 없어요. 갑자기 또 한 개 생각이 안 나나. 뭐 이따 치고 나왔어요. 이게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인생에 세 가지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정답이 없고, 인생엔 공짜가 없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렇듯이 뭐 어떤 거를 뭐 믿든 뭐가 맞든 뭐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설도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M3가 나오고 M2가 아까
35mm 바인더 나가고 M1, M4 쭉 나가면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제가 그 녹색으로 써놓은 거 있죠. 그 M6가 또 고정해 줬고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 이 M6인데 M6는 이게 M3에 비하면 뭐 진짜 엄청나게 원가 절감한 거죠. 재질 자체가 엄청 원가 절감이 됐는데 여기에 주목할 건 딱 두 가지예요. 빨간 딱지, 나이카의 상징이 된 빨간 딱지. 그 다음에 뭡니까, 노출계 내장. 그 두 가지예요. 이 M3. 그리고 뭐 TTL 있고 난 TTL인데 이게 TTL 뭐 이 터트리는 거 뭐냐, 플래시하고 동조해서 그거를 TTL이고 안 되는 걸 난 TTL이라고 했는데 그 뭐 플래시를 쓰지 않으니까 의미가 없고, 빨간 딱지 노출기가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 제 세대가 제 선배님들은 이 오리지널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완전 기계식. 근데 요즘 뭐 충무로 쪽에 가보면 젊은 세대, 대학생들, 30대 초반 젊은 세대들은 노출계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노출계 없으면 잘 안 살라 그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꼰대 세다 보니까 노출계를 맨날 이런 걸 써요. 이거 외장 노출계 이런 걸 쓰지 안에 있는 거 별로 반갑지도 않아요. 근데 또 이제 젊은 세대들은 노출계 따로 갖고 다니기 귀찮잖아요. 바로 이게 노출로 바로 펜가가 찍는 게 좋아지. 그러다 보니까 만듦새는 이게 M3에 비해서는 택도 없는 안 좋은데 이 노출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게 중고값이 확 올라가서 오히려 이거보다 이게 더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또 라이카 회사에서 아이디어를 하나 얻었죠. 그래서 이게 2022년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이게 3년 됐나. 2022년도에 이걸 복각을 했어요. 똑같이 만드는 거죠. 그 당시 복각에서 판매 금액이 얼마냐면 800만원 정도에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가 한 개 살라고 했는데 금액이 너무 넘사벽이다 보니까 800만원을 주고 과연 사야 되느냐, 800만원 주고 또 다른 걸 내가 여행을 하면 들어가야 되냐 이런 고민에 빠져가지고 결국 나한테 또 뭐 안 사는 건 있으니까 소장용을 한번 사놓으려 했는데 일단 복강용이 나왔다. 복강용으로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또 M6를 좋아하는 매니아층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걸 좋아해요. 그러고 또 뭐 M3하고 똑같이 만든데 그 노출기만 집어넣은 게 그 MP라는 게 있어요. MP를 또 상당히 수집가들이 좋아하고 가격이 비싸요. M3보다 훨씬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별로고, 별로라는 건 제 기준으로 별로고, 뭐, 난 노출계 있고, 너무 그렇게, 아니, 전자칩을 넣는 자체를 싫어하니까. 그리고 뭐 P라는 게 약자가 그게 뭐 기자용으로 나왔다는데, 뭐 프레스, 주로 P가 붙으면 프레스용, 기자용이죠. 그만큼 속사가 가능하고 단단하게 잘 만들었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보통 프레스용 카메라들이 좋죠. 그리고 이제 M6 뒤에 이제는 M7이 나와야 돼, M7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M7은 뭐 제가 알기로는 역사상 라이카 기계식 카메라의 마지막이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M8부터는 이제 디지털로 가는 거죠. 라이카사는 상당히 좀 디지털의 출발은 늦었어요.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디지털 카메라 출발은 늦었죠. 왜냐하면 이게 2006년도인가 M8인 디카가 처음 나왔으니까 그 전에 벌써 디카가 많이 나왔는데 라이카는 늦었죠, 출발이. 그래서 라이카의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는 M8 2006년에 나왔고, 그 다음에 M9 2009년에 나왔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M이 나왔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똑같이 M10, 그 다음에 2022년도 뭐 최근에 M11 거의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제가 사진을 찍어 오면서 한 30년 넘게 사진을 찍고 라이카를 20 몇 년 이상 사용해 본 경험으로 저는
좀 아날로그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떤 자동화 들어간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카메라에 뭐 어떤 모타를 단다든가 뭐 디지털 뭐 어떤 노출을 넣는다든가 어쨌든 100% 기계식이 아니면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제가 M3 이후 버전에 대해서는 별로 잘 사용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그래요.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는 아예 쓰지도 않아요. 그냥 필름으로만 사진을 찍어야 된다. 그리고 디지털 사진은 별로 뭐 좀 닝닝해서 뭐 니 같은 내 같은 해서 잘 안 보는데 예전에는 또 젊을 때 제가 헬기 방송할 때는 디지털 카메라를 찍은 사진을 보고 많이 폄하했어요. 그래서 적이 많이 생겼어요. 입 조심하라고. 그래서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내 안 하면 그만이지 뭐. 나는 남들이 하는 건 또 존중해 드려야죠. 디지털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남들 좋아하시는 분 좋아하시고 이제는 제가 디지털 카메라를 존중하지 폄하하진 않아요. 그냥 서로 다 생각이 다르고 서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맞다고 강조하는 건 싸움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사진은 필름으로 찍어야 된다. 그래서 디캄 사용을 안 하는데 제가 지난해 한 1년 전, 1년 조금 넘었나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까 좀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하다 보니 좀 부족하더라고. 그래서 영상 찍는데 뭐가 좋냐 이러니까 누가 뭐 손이 크더라고. 뭐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그냥 손이 하나 싸가지고 찍고 이거 지금도 찍고 있는 여기 또 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카라는데 디카라는 걸 돈을 주고 사는 거죠. 이제 디카에 저도 이제 입문을 했죠. 그래서 1년 좀 넘었는데 디카 입문한 지가 그래도 요거 영상을 주로 찍지 사진은 거의 안 찍는데 또 유튜브 하다 보면 앞에 썸네일 하나 깔아야 되잖아요. 그 썸네일 하나 하고 안에 또 영상 속에 또 스티커 몇 개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몇 개 찍긴 해요. 그리고 또 내가 진짜 이거 좋은 사진이 될 것 같다. 장면이 좋다. 이런 건 반드시 이제 필름 카메라로 찍거든요. 근데 요새는 필름이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또 슬라이드 현상해준도 잘 없고 요즘 좀 제가 갈등을 하고 있어요. 나도 필름을 떠나야 되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는 사진은 필름으로 찍고 영상은 디카로 찍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도 이제 더 이상 필름을 디지털이라는 시대를 외면만 하고 살 수는 없더라고요. 시대에 맞춰가지고 저도 이제 서서히 디지털에 빠져서 조금씩 디지털을 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삽니다. M3 인류 역사상 라이카 카메라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잘 만들어진 카메라 M3 아마 인류 역사의 문화재라 해도 이거는 절대 저는 과장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M3를 만나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도 제 인생의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뭐 50년도 태어났으면 M3를 구경도 못 했겠죠. 그러나 또 시대에 운이 있어가지고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직장 생활 처음 할 때 디지털, 몇 년 있다가 디지털 세대가 시작되었으니까 그래서 디지털이 생기고부터 이제 기계식 카메라들이 가격이 많이 다운돼 있죠. 그것도 왜 보면 제가 이제 이 M3를 쓸 수 있는 제가 시대운에 좀 만난 거죠. 그래서 뭐 월급 타가지고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 당시에도 산 건 아니랐지만 몇 달씩 조금씩 모으니까 M3 렌즈 하나씩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살아오면서 제가 시골에서 자라나서 카메라 구경도 못하고 나이 30 다 돼가지고 카메라를 구경했는데 대학교 다닐 때 뭐 카메라도 하나 못 사고 친구들 사진 동호회 친구들 카메라 옆에서 구경만 했고 그것도 전부 다 니콘만 구경했지 시골에서 무슨 뭐 지방에서 나이카 구경도 많은데 서울에 와서 처음 나이카를 구경할 수 있는 영광을 누렸죠. 그때가 2001년인가 2년 지금 초반인데 그때 몇 달 월급 모아가지고
보태고 또 카드 찍고 이래가지고, 라이카 카메라 하나 사고, 렌즈 하나 사고, 템바 가방 하나 사고, 그 템바 가방에 라이카 카메라를 사서 지하철 타고 충무로에서 그 을지로 3가인가? 여기서 지하철 타고, 내가 그때 건대 입구에 살 때, 건대 입구까지 지하철 타고 갈 때 그 한 30분 정도 정말 감격이 있었어요. 그 마음은 아직도 제가 20몇 년이 지났지만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서울에 와서 하숙할 텐데, 혹시 그 물건 잃어버릴까 해서 도둑놈 들어와서 훔쳐갈까 싶어가지고, 그 진짜 침대 밑에 고기 감싸놓고, 진짜, 근데 잘 때 끌어안고 잤어요.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그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진짜 카메라를 구경을 못 했었잖아요. 물론 서울 사람들한테 카메라가 안고 다니지만은, 제가 집 깡촌에 태어난 사람한테는, 내 카메라를 하나 샀다는 거는 대단한 울림이 있었어요. 감동이요. 더군다나 그냥 카메라가 아니고, 니콘도 아니고 말이야. 그 유명한 독일제 렌즈, 라이카. 최고 명품이죠. 자동차를 따지면 그 롤스로스 있고 그러죠.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니까, 라이카에 빠져가지고, 또 사진도 찍고, 또 하나만 되는 거를 또 욕심내가지고 또 2개 사고, 3개 사고, 렌즈도 이것저것 다 사고,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 물욕에 빠져가지고, 참, 바동바동 살까 말까, 그 작은 렌즈 하나 샀는데, 그렇게 그걸 먹고 수십 분 고민하고 그랬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기특했고, 너무나 즐거웠던 그런 취미 생활인 것 같아요. 이 사진이라는 게, 사진을 잘 찍어서 어차피 사진을 팔아봐 돈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제 사진을 살 사람도 없고. 그러나 어떤 사진을 좋아했고, 카메라를 좋아했고, 그때 가슴이 뜨거웠고, 열정이 있었고, 지나고 나니까 그게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자기가 꼭 갖고 싶은 거, 라이카, 니콘으로 찍어도 사진 다 똑같아요. 별거 없어요. 그러나, 내가 꼭 갖고 싶은 그런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거를 하나씩 이루어가고 그 열망을 그걸 꼭 사야 되겠다. 그걸 내가 평생에 꼭 한번 이걸 사야 되겠다는 그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지. 이걸로 찍으면 사진이 나오고, 니콘으로 찍으면 사진이 안 나오고, 내가 롤스로이스를 타면 더 빨리 가고, 일반 성능차 타면 더 늦게 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만족감이라는 건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중요해. 내 스스로 만족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카메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 라이카 M3만큼은 꼭 한번 사서 사용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꾸 자동 하는데, 저는 사진을 자동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사진을 찍는데 내가 하는 역할이 있어야죠. 사진기가 다 해버리면 나는 뭘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내가 노출을 측정해서, 노출을 어디다 측정할 건가 이거야. 노출도 다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입사로 이게 입사식으로 할 거냐 반사식으로 측정할 거냐, 그걸 내가 고민을 해서 노출을 측정해서, 노출이 또 딱딱 안 떨어지잖아요. 노출을 또 측정한 걸 또 얼마 조정해서 얼마를 찍을 거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셔터 속도를 얼마를 할 건지, 조이개를 얼마를 할 건지, 초점을 이렇게 내가 정확하게 또 초점을 맞춰서 사진을 찍고, 그래서 그걸 내가 또 현상을 하고, 어떤 스캔을 받고, 그렇게 또 전시회를 하면 또 출력을 하고, 또 출력했는 게 잘못되면 또 마음이 상하고, 또 마음 상한 걸 또 끙끙끙거리다가 또 좀 더 보완해서 좋게 출력하고, 그 액자 만들고, 이런 어떤 과정에 즐거움이 있다 이거죠. 그걸 셔터만 누르고 다 돼버리면 편하고 좋지요. 그럼 편하고 좋으면은 뭐냐? 편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하잖아.
우리가 뭘 한다는 건 불편함 속에 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해외 오지행 여행 가면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해발 4천, 5천 넘어 힘들잖아요. 그래도 재미있어 가잖아요. 사는 게, 꼭 편리함이 행복함하고 비례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할 능력이 조금 있어야 된다. 다 카메라가 예쁘고 AI가 예쁘면 나는 뭐 맞냐 이거지. 그래서 저는 AF가 초점 다 필요 없고, 영상을 찍어도 제가 소니로 영상을 찍어도 이 카메라를, 이 렌즈를 끼워서 영상을 찍는데 어디 갔나. 이 줌마론, 뭐 저나 뭐 30mm, 40mm 렌즈 가지고 영상을 찍으니까 남들이 야, 영상을 어떻게 그 자동 초점 안 하고 영상을 찍네. 영상을 그냥 이걸로 찍으면 남들이 묻더라고. 내가 지금 유튜브 하면서 그 지금도 다 이거 라이카나 저우나 칼자 이제 저우나 렌즈 테슬 렌즈를 찍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찍으면서도 초점을 돌리면서 계속 찍는다. 그러니까 더 흔들리는 거야. 그냥 찍어도 되는데 자꾸 초점 맞추면서 찍으니까. 그 뭐 흔들리든 말든 남이 뭐 옆에서 웃든 말든 뭐 또 그게 영상 찍는 재미고 뭐 내 유튜브 보고 뭐 좋아요 안 눌리고 뭐 좋아요 눌리주면 좋지만 좋아요도 잘 안 눌려주더라고. 뭐 안 눌려줘도 할 수 없는 거고 뭐 취미라는 게 내 좋아서 하면 그만이잖아요. 내 만족감 찾으면 그만이고. 자, 쓸데없는 소리 너무 많이 했고요. 오늘 핵심만 요약하면 라이카 M3 정말 잘 만든 카메라고 우르 오스카 바라니기 1913년도 우르를 만든 것부터 모든 여기까지나 필요하고 불편한 사항을 다 개선해서 최종적으로 완벽한 카메라를 만들었다. 그것이 M3다. 그래서 긴 시간을 이렇게 떠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라이카의 역사는 워낙 길고 장구하기 때문에 영상을 제가 1시간 넘는 그 영상을 2편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예전에 여행 포토앤트랙을 유튜브 여행과 사진을 같이 하는 그 영상을 올려놨는데 혹시 라이카의 어떤 역사가 조금이라도 궁금하신 분은 제가 아래에 링크해 놓은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 영상을 미리 보시기 전에 말씀드릴 건데 너무 장하고 길기 때문에 짜증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점은 미리 알고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제가 시간이 나면 바르나 계보에 대해서 15모델이나 된다는데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 만큼 찾아서 바르나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얘기해 볼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어쨌든 긴 시간 시청해 주실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만나뵙게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